시흥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는 시민의 방송, 희망을 전하는 공감과 소통의 방송. 시흥의 희망을 전하는 방송, 시흥 FM입니다. 시흥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는 시민의 방송, 희망을 전하는 공감과 소통의 방송. 시흥의 희망을 전하는 방송, 시흥 FM입니다. 영국 해러즈 백화점의 회장이 돈으로 해결하지 못할 게 없다고 믿고 살았는데 말년에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는 걸 알았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의미를 발견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원하는 건 다 가졌지만 그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봉착했을 때 돈이 만능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돈으로 얻은 사람은 돈이 없으면 떠나기 마련입니다. 의미 있는 꿈, 의미 있는 삶이 먼저입니다. 돈은 뒤따라오거나 말거나 하는 거죠. 돈이 있으면 더 의미 있게 쓰고 돈이 없으면 더 깊은 의미를 찾으면 되니까 말이죠. 네, 여러분의 의미 있는 수요일을 응원하는 여기는 경기도 시흥에 있는 공감과 소통의 방송 시흥 FM입니다. 이제 모두 세월 따라 흔적도 없이 변하였지만 덕수궁 돌담길에 아직 남아있어요. 다정히 걸어가는 연인들. 언젠가는 우리 모두 세월을 따라 떠나가지만 언덕 밑 정동길은 아직 남아있어요. 눈 덮인 조그만 교회당. 향긋한 5월의 꽃향기가 가슴 깊이 그리워지며 눈 내린 광화문 내 거리 이곳에 이렇게 다시 찾아와요. 언젠가는 우리 모두 세월을 따라 떠나가지만 언덕 밑 정동길은 아직 남아있어요. 눈 덮인 조그만 교회당. 안녕하세요. 시흥의 마을 DJ 이정숙입니다. 시흥 열정 백도씨 오늘 20번째 시간인데요. 시흥에 열정 있는 분들 만나고 아름다운 시흥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방송이죠. 오늘 저희 열정 백도씨의 주인공 소개하겠습니다. 예, 아름다운 분이 옆에 계시는데 화면에 갑자기 아름다운 분이 잡혀서 깜짝 놀라셨죠?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뭐 너무 계속 떨리네요. 여기 앉아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아, 네. 제가 이렇게 이런 귀한 자리에 제가 올지 네.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요. 너무 떨리네요. 아, 예, 좀 어색하죠? 네, 지금은 좀 어색합니다. 네. 하지만 잘해보겠습니다. 예, 누추한 마을방송국인데 귀한 분이 오셨어요. 와주셔서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오늘 첫 곡 그 이문세님의 노래잖아요. 네, 광화문 네. 연가. 그렇죠. 또 제가 또 제일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하고 오늘 보니까 또 백대현 선생님 제일 좋아하는 노래라고 막 또 그러시는데 이 노래 아세요? 네, 저는 이 노래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예요. 좋아요. 네, 근데 그 원래 뭐 리메이크도 많이 했잖아요. 네, 저는 이문세님보다는 규현의 광화문 연가를 굉장히 좋아하고 이문세님은 이 노래 있었어요. 부를 때 뭐 하셨어요? 아, 이문세님이 노래를 부르실 때는 저는 엄마 뱃속에서 태교로 많이 들었던 노래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어머니가 좋아하신 노래죠? 네, 어머니가 이문세님의 광팬이세요. 아, 저도 광팬인데 이런 참 뱃속에 있던 그녀와 함께 오늘 대충 연령이 뭐 그래요. 저희 코너가 만나고 싶었습니다라는 코너예요. 네. 만나고 싶었습니다. 아, 저도요. 누구신지 그럼 본인 소개를 한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현재 시흥시 월곶에 살고 있는 시흥 시민 박소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역시 세대가 월곶이요. 네, 월곶. 네. 시흥이 뭐 월곶에 멋진 분들이 많으세요. 아, 지금 요즘 월곶 핫플레이스죠. 핫하죠. 시흥의 핫. 예. 네. 골드코스트 K 골드코스트의 네, 시작점. 맞아요. 시작점이죠. 네네 그래요. 그 원래 여기가 고향이세요? 아, 아니요, 저 고향은 전라남도 목포고요. 목포. 네, 먼 곳에서 이제 항구다. 목포 항구다. 그렇죠. 목포 안 오셨나요? 이제 한번 가봤습니다. 아, 너무 좋은 아름다운 동네예요. 네네. 네. 그렇군요. 그러다가 인천으로 올라와서 이제 거의 4년 전에 시흥에 이사를 오게 됐어요. 네네. 그래서 뭐 지금 계기가 월곶동에 있었어요. 살고 월곶이 뭐 어떻게 알고 계시는 곳이었나? 아, 저는 몰랐던 동네였거든요. 네네. 우연히 이제 제 아이들과 수인선 그 전철을 타고 가다가 네. 창밖에 바다가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기차를 타고 가는데 창밖에 바다가 보일 수 있지? 이거 강원도도 아니고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이 동네가 어딘가 검색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여기가 경기도 시흥시에 속하는 월곶동이라는 동네였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와 보니까 그러게. 밀물과 썰물이 막 밀밀 바뀌고 시흥 갈매기만 홍보대사야? 날아다니죠.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시군요. 네. 맞아요. 거기 막 저녁노을 너무 예쁘고 네. 해안 산책로도 되게 예쁘고. 맞아. 해안 상태로 걸어가는데 옆에 막 배가 지나가는 거예요. 야, 그래도 진짜 그리고 완전 깜짝 무엇보다도 놀랐어요. 성경지면이 있으셨네요. 4년 전이면 지금은 그렇죠. 부동산도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요. 아름다운 동네에 아름다운 분이 또 오셨는데 네. 사실 저는 선생님이어서 모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오늘 이제 교육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전문가를 네네. 모셨는데 원래 한자 선생님이셨죠? 아, 네네.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한자를 담당했었어요. 네, 그 어려운 한자를. 네, 한자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영어 수학 교육은 굉장히 뭐 중요 과목 막 이래서 네, 그렇죠. 학부모님들도 관심도 많고 네. 사교육도 많이 하고 근데 한자 교육의 중요성은 사실 좀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소원해지는 것 같기도 한데 네. 어떠세요? 한자 교육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선생님 뭐 이런 말이 좀 웃기긴 한데 한자 선생님으로서 한자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거 좀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예. 네, 한자는 반드시 필요한 과목입니다. 네, 왜 그럴까요?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 학교 다니셨을 때 가장 어려웠던 과목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그쵸? 수학이 1순위 나오고 그 다음이 한자 나오거든요. 한자가 왜 어려웠을까요? 저희 때는요, 뭐 한글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한자 교육 많이 강조도 안 했긴 했는데 네네. 한자가 일단 외우기가 좀 어려웠어요. 저는 맞아요. 외워야 돼가지고 맞아요. 한자가 외우기가 정말 힘든 글자예요.
예를 들면 제가 영어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영어는 그 소리를 나타내는 글자죠. 그래서 알파벳을 알고 있으면 내가 이 영어 단어의 뜻을 알지는 못해도 읽을 수는 있지만 한자는 글자를 보고서 내가 이 음을 알 수가 없으면 모르고 있으면은 맞아요. 읽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쵸. 그렇기 때문에 좀 외우는 작업이 일차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근데 그 교과서를 읽어도 애들이 다 뜻을 쓸 줄 모르기도 하고요, 사실. 그렇죠. 그리고 네네. 이제 저도 교육에 관심이 있어서 아이들 학습 지도를 해보면 문제를 이해 못하는 애들 많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왜 그렇죠? 그 한자 뜻이어서 그렇죠. 뜻글자라 우리나라 그렇죠. 말이. 네, 맞습니다. 보면은 한자와 한자어로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저희 우리나라 말은 특히나 또 동음 이의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것들이 한글은 똑같은데 문맥에 따라서 여러 가지 뜻이 많기 때문에 한자를 알지 못하면 혼동하는 경우들이 많이 그래요. 생겨요. 맞아요. 여러분도 기사를 통해서 많이 그런 경우들을 보신 적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뭐 금일 뭐 이런 거 레포트 그렇죠. 제출하는 날짜 이런 네, 거. 네, 맞아요. 심심한 사과 네, 뭐 이런 심심한 거. 사과도 한참 논란이 되었었죠. 광화문 연가요. 네네. 그 연가도 한자죠. 연가. 연가 한자예요. 이 무슨 연자가 한자예요? 네. 그리워할 연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워할 그리워하는. 연자가 굉장히 좀 복잡하게 생겼어요. 여기 보면은 마음 심자랑 네. 어지러울 현자가 결합이 되어서 만들어진 한자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어지러운 게 그리운 건가? 그렇게 기쁜 뜻이. 네, 그렇게 기쁜 뜻이. 그래서 한자를 많이 알면 네. 이렇게 외우기가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왠지 그 원래의 뜻을 깊게 이해하는 데에 네.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최근에 그 문해력에 대한 그 이슈가 많아요. 성인의 네. 문해력도 그렇고 학생들의 문해력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네. 결국 문해력 싸움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맞아요. 연산만 해가지고는 안 되죠. 네, 그럼요. 여러분도 막상 자녀 교과서나 아니면 뭐 수학 문제 한번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단순하게 연산만으로 해결이 되는 것들이 아니구나. 저만 해도 제 아이가 문제를 가져왔는데 저도 한 2번, 3번 읽고 나서야 이게 어떤 거를 파악을 해야 되는 문제구나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문해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문해력을 향상시키려면 한자를 기본적으로 많이 알고 적용을 할 수 있어야 아이들이 문제 해결력에도 더 도움이 많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되게 듭니다. 귀중한 말인 것 같아요. 네, 이 읽기 능력, 특히 이제 독해력이 모든 과목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는 뭐 그렇죠. 익히 많이들 알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한자를 많이 알면 다른 과목도 되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한자를 기본적으로 많이 알면 다른 네네네. 과목도 잘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래서 톡톡인가요? 네, 톡톡. 그래요. 학습 코칭 관련해서 아까 제가 네네. 잠깐 언뜻 들은 것 같은데 네. 거기에서도 그런 결과 본 적 있으시죠? 연구하신 결과 중에. 네. 제가 지금 현재 학습 코치로 활동 중에 있는데요. 네. 네. 이게 학습 코칭 연구소에서 이 학습 코치 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이 학습 부진은 결국에 문해력 부진이었구나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어요. 맞아요. 네, 이 네. 읽기 능력, 제대로 읽고 네. 이해하는 능력이 앞으로는 더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아주 중요한. 근데 이제 혹시 결혼을 하셨나요? 네, 아쉽게도 했네요. 아쉽게도라니. 근데 좀 정직하지 않으시네요. 부모 엄마 같지 않은데. 그럼 학부모세요? 네, 저는 학부모입니다. 그러세요? 네. 그러면 오늘 이제 이거 들으시는 분 중에 이렇게 중요한 한자를 그럼 뭐 어디가 또 벌써 일찍 또 사교육 시켜야 되나? 뭐 어떻게 엄마도 힘든데 부모님도 힘든데 그렇죠. 이거를 네네. 효과적으로 집에서 혹시 이렇게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팁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제 집에서 언바표 학습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현실적으로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꾸준한 노력과 인내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힘든데요. 그쵸. 아니 엄마 아빠가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네, 너무 할 일이 많아요. 한자까지 이제 어떡하지요? 그렇죠. 도와주세요.
도와드릴게요. 네네. 자, 댁에서 한글 네. 떼기나 뭐 영어 엄마표 영어를 하실 때 집안에는 사물에다가 카드를 많이 붙여 놓으시잖아요. 그쵸, 뭐 그쵸. 한글을 한글 붙여 할 놓은 때. 경우도 있고 네. 그럴 때처럼 한자도 마찬가지로 한자 카드를 출력을 하셔가지고 붙여 놓으시는 방법이 제일 추천드려요. 집에 한자 카드에. 네, 한자 네. 카드를 A4지로 이렇게 출력을 할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럼 네. 출력을 하셔서 뭐 문자를 배워야겠다 그러면 방 문에다가 문마다 문자를 붙여 주신다거나 아니면 뭐 벽지가 흰색이다 그러면 흰 백자를 뭐 냉장고가 까만색이다 그러면 검을 흑자 이런 식으로 붙여주시면 굉장히 아이들이 자주 접하고 노출이 잘 되기 때문에 언제 배워요?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을 것 그래가지고 같아요. 언제 배워요? 우리 이런 건 어때? 왜 그 학습지 중에 있잖아요. 네. 눈 길이 학습. 눈길이 학습. 네네. 그걸로 막 반복해서 막 천자문 가르치면 안 되나? 아, 천자문은 굉장히 어려운 글자로 되어 어려워. 있어요. 네, 그래서 맞아, 어려워. 아이들이 처음에 접하기에는 딱딱하고 지루해서 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점은 아이들이 재미있게 지루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저도 그 학습 지도할 때 했던 건데 아이들의 학년별 교과서가 있거든요. 근데 네. 교과서에 나오는 언어를 그렇죠. 한자로 바꿔서 같이 공부하면 아이들한테 훨씬 도움이 돼요. 네네, 너무 그래서 좋은 어릴 방법이네요. 때부터 그 뭐 급수 시험 같은 거 막 연습하고 네. 반복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그것도 이미 학습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죠.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우리는 너무 빨리 많이 뭘 해주고 싶어 해가지고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 붙여주는 거 말고 또 다른 팁은 없어요? 아, 요즘 교구들이 굉장히 좋은 아이템들이 많이 나왔어요. 뭐 예를 든다면 한자 쓰기를 할 때 옛날에는 서예를 했었잖아요. 그쵸. 네, 먹을 갈아서 벼루가 있어야 되고 근데 현실상 벼루 갈 수는 없잖아요. 네네. 물로 쓸 수 있는 서예 도구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여러 군데 이제 쿠땡에서도 있고 뭐 여러 군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물로 쓴 한자요? 네네네. 재밌겠는데? 네, 이렇게 종이가 있고 네. 물만 있으면 붓으로 물을 찍으면 까맣게 변신을 하는 걸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꼭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것 뭐 펠트지나 뭐 이렇게 블럭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걸 활용하기도 네네. 하나 봐요. 그렇죠. 레고 모양처럼 생긴 디폼 블럭 같은 걸로 해가지고 뭐 자기 이름 만들기라던가 네. 아니면 뭐 월화수목 금토일 이런 거 한자로 만들어 보기 뭐 네. 이런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죠. 그렇죠. 일단은 아이들이 너무 일찍 공부는 억지로 해야 되는 거, 지겨운 네. 거 이렇게 느끼게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책도 네. 그렇고 한자도 그렇죠. 그렇고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재미있게 접근하게 하는 게 좋다. 뭐 이해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재미가 있어야 돼요. 이거 자주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좀 학년별로 막 재밌게 알려주면 좋겠고 저도 막 사자성어 이런 거 되게 궁금하거든요. 또 네네. 신문 보니까 사자성어. 올해 사자성어도 막 나왔. 네, 나왔더라고요. 네. 올해 사자성 아시나요? 뭐죠? 과이불개라고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과이불개 무슨 네, 뜻이에요, 그거? 네. 잘못은 했으나 고쳐지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진 그렇군요. 네. 왠지 진짜 올해 딱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교수님들인가 아무튼 딱 맞는 한자를 아무튼 이런 거 사자성어도 많이 알려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것도 네, 기원도 그렇죠. 알려주시고 뭐 너무 재밌을 것 할 게 같아요. 많네요. 너무 기대되는데요. 그 학습 코치라고 아까 했어요. 좀 생소하긴 한데 네네. 학습 코치로 활동을 이미 하시고 계세요. 근데 네. 그 어떤 일 하는 거예요, 그게? 네. 학습 코치는 한 아이의 잠재력과 강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습을 1대1로 네, 그렇죠. 그러면 학습 PT 뭐 선전 나오는 그런 그렇죠. 건가요? 요즘 광고에 오. 많이 나오죠. 뭐 그럼 공부 밀당 잘하게 막 PT도 트레이닝 있고. 시켜주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면 선생님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저를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실시간 댓글 또는 팸에 연락 주세요. 저희 싱 FM에서 연결. 네. 네, 알겠습니다. 페이스북 메시지 주시면 네, 제가 팸으로 주세요. 선생님한테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연락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시흥에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기도 하고, 그죠? 네. 또 선생님이시기도 한데 그
시흥이 어떠세요? 교육 환경. 시흥의 교육 환경은 학부모로서 마음에 드세요? 아, 네. 시흥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시흥에 그래요? 100곳에 보면 서울대학교 교육협력센터가 있잖아요. 있죠. 네, 보니까 취지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제 아이도 이 스누콘 프로그램을 많이 등록을 시켰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강의를 접하다 보니까 그렇죠. 선생님들도 굉장히 좋으시고 그렇죠. 네, 좋은 기회를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서울대의 인적 물적 인프라 활용해서 네. 지역 주민뿐만이 아니라 학생 또 학부모 선생님 모두가 좋은 그 자원을 공급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교육을, 맞아요. 컨텐츠를 그 또 쏙 있죠. 쑥인가? 쑥인가? 쑥. 네. 들어보셨어요? 그거? 네, 제가 요즘 쏙이라는 어플을 네네. 통해서 여러 가지 강의를 막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다 다운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너무 좋아요. 그렇구나. 네. 그래요. 시흥에서는 그 마을과 함께 또 교육자치, 마을교육자치로 많은 교육에 대한 자원도 만들고 있고 또 아이들에게 도움도 주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인프라나 환경이 좋다는 네.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가면 갈수록 너무 좋은 동네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너무 시흥 자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시흥 FM이니까. 그 사실 교사로 그 전문직이시잖아요. 교사로 네. 하시다가 그 아이를 양육하면서 경력이 잠깐 단절되셨었어요. 네네. 근데 지금은 다시 이제 또 활동을 하시지만 여성으로서 이 자신의 커리어 이어나가는 일이 쉽지 않죠. 좀 네. 어려움이 많아요. 어렵죠. 뭐 가사 양육 아이들 중요하잖아요. 또 우리 네. 다음 세대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다시 본인의 이름으로 자기의 일을 찾고 싶어하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네. 그런 분들 또래 엄마들 이런 분들한테 우리 그 선생님이 좀 힘을 좀 내라고 응원의 말씀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저도 결혼을 하고 나서 육아 때문에 경단녀로 지낸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커가면서 정말 행복하죠. 아, 정말 뿌듯하고 귀한 보람 일이죠. 있는 네. 시간이었는데 또 막상 이렇게 보니까 나는 그냥 그 자리 그대로 있는 것 같은 느낌과 생각이 들어서 좀 두려웠었거든요. 내가 맞아요. 과연 용기가 설 필요할 것 자리가 같아요. 네, 맞아요. 있을까 하는 막막함 때문에 좀 어려웠지만 용기와 힘을 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연히 네. 나움 평생교육원에서 학습 코칭이라는 아주 좋은 강의를 듣게 됐어요. 근데 이 시간을 통해서 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도 다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되어서 지금 여기 시흥 FM에도 출연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고요. 네, 여러분 네. 힘내세요. 예, 도전과 용기가 또 새로운 길을 열게 되는 네, 것 같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도 힘내셔서 자신이 가장 잘하는 거 찾으셔서 또 타회에 기여하는 또 엄마로서의 삶도 경력 단절이 아니고요. 그것도 경력이거든요. 네, 맞아요. 육아 경력, 그렇죠. 예, 경력 플러스니까 네.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네. 예, 이제 시흥 FM에서 자주 뵙는 거죠? 네. 사자성어도 알려주시기로 했고, 네. 네. 또 아이들 그 한자 교육에 대한 팁도 알려주시기로 했잖아요. 네, 네. 그렇죠. 언제 우리 볼 수 있는 거죠? 아, 네. 방송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여러분 한자 하면 정말 어렵고 잘 안 외워지고 힘드시죠? 네. 이때 저와 함께 제 이름은 핑크쌤입니다. 핑크쌤의 한자 톡톡 너무 다음- 귀여운 거 아니야? 톡톡 다음 주 금요일 11시부터 네, 매주 네. 만나 뵐 수 있을 다음 것 주 같아요. 금요일 11시 네, 첫 네. 방인가요? 네. 근데 왜 핑크예요? 핑크. 핑크 좋아하시는 색깔인가? 네, 제가 핑크에 워낙에 진심인 편도 있기도 하지만 핑크의 진심. 네, 네. 제가 핑크색 키워드를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 봤더니 귀여움, 아름다움, 뭐 고귀함, 열정, 희망, 사랑, 활력 이러한 키워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멋진 색깔인데요. 네, 오. 뜻밖의 멋진 키워드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조금 딱딱해 보이고 배우기가 어려운 한자를 귀엽고 사랑스러운 제가 큰일 났다, 열정과 이거. 활력을 불어넣어서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고 싶은 소망 때문에 핑크쌤이라고 정했습니다. 네. 너무 기대돼요. 핑크쌤. 기대해 주세요.
많이 망간부라고 하죠. 망간부 부탁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예, 보이는 라디오 출연이어서 좀 부담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혹시 오늘 미용실 다녀오신 거 아니에요? 너무 아름다우신데. 저번 주부터 다녀왔어요, 사실. 예, 어떠세요?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이렇게 예쁘고 아름다우신 아이고, 우리 네. 이정숙 대표님과 함께 시흥 FM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 할 수 있어서 더욱 영광이고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또 자주 뵐 거니까 여러분 네. 또 우리 청취자분들과 많이 소통하면서 네. 시흥의 멋진 핑크쌤으로 우뚝 서시기를 응원합니다. 근데 선생님 원래 꿈은 뭐였어요? 꿈요. 어렸을 때는 꿈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선생님도 있었고요. 뭐 동시통역사도 있었고, 뭐 체조 선수 막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답니다. 네, 체조 선수. 네, 의외죠. 신수지 같으세요? 아니요. 신수지 같으신 몸을 가지셨는데. 아닙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막 재밌게 선생님이랑 좀 방송 안 하는 것 같이 너무 재밌었는데 벌써 끝날 시간 다 됐어요. 아쉽네요. 벌써 끝났어요. 모든 그 멋짐과 매력과 이 선생님의 안에 있는 멋진 것들은 선생님 방송에서 다 네. 마음껏 발산하는 걸로. 네, 발산하는 걸로 하고 마지막으로 노래 한 곡 좋아하는 노래. 네. 제 최애곡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대학교 2학년 겨울에 들었던 노래예요. 며칠 전에 TV를 보다가 G.O.D가 완전체로 나와서 토크를 하는 거예요. G.O.D 노래 다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 중에 한 곡 촛불 하나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촛불 네. 하나? 네. 그래요. 마지막 곡으로 그럼 우리 같이 들을게요. 선생님 혹시 근데 들어보셨어요? 어떤 거요? 내일 15일이잖아요. 여기서 나비 마켓이라는 걸 해요. 나비 마켓이요? 네. 나누고 비우는 마켓이라는 뜻인데 플리마켓하고 벼룩시장 하거든요. 네. 꼭 올게요. 저녁에는 파티도 해요. 그러면 저도 갈게요. 네. 여러분 오시면 함께 또 시흥 FM 후원의 밤이거든요. 함께 오시면 좋을 거. 반드시 오셔야겠네요. 네. 선생님도 함께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마지막 인사하는 동안 선생님 옆에 같이 노래 들으시고 가실 거죠?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꼭 특별한 존재가 되어야만 가치 있는 걸까요?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고 어떤 사람으로 정의 내리는지가 나의 가치를 가늠하는 출발점이 아닐까. 당신이 스스로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어떤 가치를 느끼는지 알고 있다면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면 된다. 손흰차님의 오늘은 이만 좀 쉴게요 라는 글 중에 여러분 함께 나눠봤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것. 지금 이 순간 한번 시도해 보면서 매일의 작지만 소소한 보람이 나를 사랑하는 출발점이 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신 또 함께하는 여러분 지금 이대로 참 괜찮은 사람들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계신 자리에서 충분히 멋진 여러분들을 저희가 함께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희망을 드리는 방송 시흥 FM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엔 우리들보다 가지지 못한 어려운 친구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을 그 친구들을 위해 이 노래를 부릅니다. 힘내라 얘들아.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기만 한지 누가 인생이 아름답다고 말한 건지 태어났을 때부터 삶이 내게 준 건 끝없이 이겨내야 했던 고난들 뿐인 건 그럴 때마다 나는 거울 속에 나에게 물어봤지 뭘 잘못했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게만 이래 달라질 것 같지 않아 내일 또 모레 하지만 그러면 안돼 주저앉으면 안돼 세상이 주는 대로 그저 주어진 대로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이 주는 대로 그저 받기만 하면 모든 것은 그대로 싸울 텐가 포기할 텐가 주어진 운명에 굴복하고 말 텐가 세상 앞에 고개 숙이지 마라 기죽지 마라 그리고 우릴 봐라 지고 힘들 땐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너무 어두워 길이 보이지 않아 내게 있는 건 성냥 하나와 촛불 하나 이 작은 촛불 하나 가지고 뭐 하나 촛불 하나 끝나고 어둠이 다른 하나 저 멀리 보이는 화려한 불빛 넌 속에서 발부딪히는 나 이 몸짓 불빛이 향해서 저 빛이 향해서 날고 싶어도 날 수 없는 나의 날개짓 하지만 그럴
그렇지 않나 작은 촛불 하나 켜보면 달라지는 게 너무나도 많아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던 내 주위에 또 다른 초 하나가 놓여져 있었기에 불을 밝히는 촛불이 두 개가 되고 그 불빛으로 다른 초를 쫓아고 세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어둠은 사라져가고 쉬고 힘들 땐 내게 기대해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 세흥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는 시민의 방송 희망을 전하는 공감과 소통의 방송 시흥의 희망을 전하는 방송 시흥 FM입니다.